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문제집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제 공부들은 잘 되시는지,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시고, 정리가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거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죠. 그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긍정형하고 이제 부정형으로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서 기본 문제집이니까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문장으로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3페이지에 가시면 개념하고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우리 그 시험 목차상에서 보면, 요게 이 총론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총론에서 보게 되면 시험상에서 부동산 개념 및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특성, 속성. 그쵸? 이게 이제 시험 목차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들었을 때 개념에서 한 문제 정도, 분류에서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특성에서 한 문제 정도,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개념 이쪽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이 부동산 학의 어떤 성격 또는 이념 또는 접근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매년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한 5년, 몇 년을 주기로 등장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이제 내가 숙지가 돼 있느냐, 그런 건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어떤 이제 활동 이런 게 있어요. 활동 및 현상이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가끔 묶어서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빈도는 높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념 하게 되면 복합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한다고 그래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법, 기,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인 거. 그래서 이걸 일단 구분해야 될 때 경제적인 거는 우리가 3번, 그죠? 생산, 상품, 소비한다. 즉,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구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 있을 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토지 및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정착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 뭐 모의고사를 보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그 뭐 모의고사 나중에 문제 보시더라도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개념 정도는 반드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 그래서 이 개념 정도는 반드시 숙지가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요 부동산에 대한 이제 분류를 이제 우리가 기준했었을 때, 요 분류 관계도 국계법에서 배웠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시법상에서 28개의 지목, 그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1차에서 부동산학을 정리하시면서 그것까지 완벽하게 숙지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 활동상에서의 토지의 분류에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애들, 필지하고 획지. 얘는 법률적인 관계,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 구분하기 위한 거고, 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그 다음에 이행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얘하고의 차이는 얘는 용도 지역 간의 넓은 의미죠.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는 토지를 우리가 가리킨다 그랬을 때 이런 애들의 표현을 이렇게 살짝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애들은 반드시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나지하고 그 다음에 건부지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장성은 어느 게 나지가 좋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나지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애들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상대적인 걸로 하는 것이 이제 법지, 그 다음에 빈지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지는 우리가 이제 바닷가 토지겠고요. 요거는 이제 법으로는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이 없는 토지를 우리가 가리켰었어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소지라고 그랬을 때 요거는 실소자로 해서 깨끗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자 포락지라고 그래갖고요. 주변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넘쳐가지고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포락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쉴 후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죠? 휴한지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 이게 뒤로 들어가면은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땅이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해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하고 분류 관계에서는 요거 정도는 이제 기초적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요 쭉 적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문장을 보고 이건 내가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습을 개념하고 분류해서 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성하고 이제 속성 관계는요. 그쪽 파트를 우리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죠. 그럼 3페이지 가셔서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에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항상 정리하실 때 그게 이제 문제 1번이 되는데 일단 얘가 긍정형인지 또는 부정형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